예, 오늘은 최근 핫했던 드라마인 이태원 클라스의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성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또 이제 그 인물들의 유형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해당 인물의 유형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가끔은 유형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등장인물의 성격, 특히나 주인공의 성격이 그동안 드라마에서 제가 잘 보지 못했던 성향이었어서 매우 흥미롭게 봤고, 이건 어떤 유형일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주인공 유형 말씀드릴게요. 박세로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MBTI는 INFP로 보고 애니어그램은 8W9, 9날개를 쓰는 8유형인 거죠. 8W9의 하위 유형은 뭐 정확하진 않은데 성적 본능, 사회적 본능 이렇게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선은 ENTJ 8W7 자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근수는 ISFP EW1 성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근원은 ESFP 3W2로 보고요. 하위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서 그 정도까지 신경 안 써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대희가 ENTJ 8W9 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수환은 ESTP인지 ESFP인지 좀 아직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실 오수환은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본 캐릭터였어서 저는 일단은 ESTP 3W4 사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강민정 이사라고 나오죠. ESTP 3W4 사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호진은 이제 증권맨이죠. 이 친구는 ISTJ 5유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세로이와 같이 일을 했던 직원 중에 최승권은 ISFP 8W9라고 보고 있고, 마현이는 그 트랜스젠더로 나온 마현이는 ESFP 정도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가장 비중이 높은 박세로이하고 조이서, 그리고 뭐 장대희, 이 세 인물의 유형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고, 말도 많은 인물들인 것 같아요. 박세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캐릭터가 또 등장하는구나 하고 되게 센세이션 있게 봤어요. 되게 특이한 조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혈질의 주먹질하는 거 초반에 나와서 외향형일 거고, 그리고 외향형 중에서는 저렇게 뭔가 거친 느낌이 나니까는 뭐 사고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나 명백하게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향감정 유형으로서 이건 내향감정 기능에서 나오는 행동 판단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내향감정 주기능 치고는 너무 이렇게 뭐 노숙자들 배려 안 하는 오수아한테 뭐 다짜고짜 가서 뭐 사과하라든지 주먹을 바로 날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내향형이 저럴 수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드라마니까 모든 게 완벽하진 않겠죠. 전반적으로 봐야겠죠. 드라마를 볼 때는 드라마 속에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성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보통은 한 10%에서 30% 정도는 뭔가 그 일관성이 없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렇게 뭐 다혈질적으로 다짜고짜 주먹질을 한다든지 사람 잡아서 사과라고 외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뭔가 오지랖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내향형이 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애니어그램에서 보완을 해주는 거죠. 애니어그램이 8W9라면 충분히 그 정도 에너지가 분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보통 자신의 판단을 속으로만 하고 있고 남에게 알리는 걸 선호하지 않고, 그리고 그 판단 방식은 전혀 논리하고 벗어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향 감정 주기능이라고 보고 있고, 초반에 그런 다혈질적인 부분들은 판류형이 가진 거친 그 에너지 분출에 의거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혈기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감정적 충동을 좀 제어하는 부분이 학창 시절에는 많은 분들이 부족하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ISFP지만 친구하고 말다툼을 조금 하다가 주먹을 먼저 날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보통 보면은 뭐 주먹보다는 계속 말싸움만 오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답답하게 말만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주먹을 날린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도 외향형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걸로 외향, 내향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박세로이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약자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다만 얻다가 굉장히 거슬리니까, 계속 신경이 거슬리니까 담아놓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주먹을 날린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박세로이가 뭐 이런 행동을 보고서는 외향이나 사고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굉장히 가볍게 얕게 봤을 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지, 깊게 보시면 박세로이의 행동은 외향형이나 사고형들이 하는 행동과는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많이 외향형이나 사고형들을 경험해봐도 훨씬 많이 표현하고 많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뭐가 효율적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하거든요. 외향과 사고가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E와 T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박세로이는 별로 보이질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짓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해버리고, 자기만의 추구하는 것들을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머리로 생각해가지고는 박세로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박세로이는 ISFP나 INFP로 보기가 쉽고, 근데 전 INFP로 보는 이유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생각은 미래에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그 미래를 건설하는 과정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좀 충동적인 면모가 좀 있는 것 같고, 다소 비약적인 면이 있는데, ISFP라면은 아마 그런 모험을 하진 않을 거예요. 원양어선을 탄다던가 뭐 건물을 사버린다던가, 그런 CEO를 내가 꺾어버리고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외식 프랜차이즈가 아닌가? 아무튼 그런 요식업의 프랜차이즈의 정점을 찍겠다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미래를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E나 T가 있다고 했다면은 뭐 조이서나 장대희 같은 사람들하고 절대로 그들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그런 논리를 발휘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박세로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면에서 오는 그 정의감, 그 인자함, 이런 것들, 직원이 요리를 못하면 자르는 게 아니라 돈을 2배를 줘서라도 너가 요리를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트랜스젠더고 뭐고 상관없고,
너의 가능성을 믿는다. 사람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 그래서 박세로이는 저는 이런 면들을 봤을 때 INFP가 분명하다, 아니면 ISFP 정도일 수는 있다 라고 보는 건데, ISFP로 보기에는 처음에 차린 음식점, 그 포차집의 인테리어라든가 분위기가 도무지 이태원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가지고 차렸다는 부분에서 INFP에 더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만이 추구하는 그 낭만을 가지고 차린 거죠. 감각적으로 보기에 이게 적합한지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낭만에 부합하게 가게를 차린 것 같아요. 기안84 보시면은 그의 안목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감각적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추구하는 자신만의 낭만에 의거한 감각이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을 박세로에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이서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현실 감각에 정확하게 눈을 띄웠다기보다는 뭐 도와줬죠. 그냥 해줬죠. 대신 요즘 트렌드가 어떻고 이태원의 분위기는 어떻고 이태원에서 어떤 가게를 차려야 되고 뭐 음식 맛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뭐 동선은 어떻게 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진짜로 살아있는 감각을 조이서가 오히려 설명해줬죠. 자, 그러면 이제 조이서로 넘어가서, 조이서는 왜 그럼 ENTJ냐, 조이서가 되게 감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ENTJ는 3차 기능으로 SE라고 하는 외향 감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3차 기능은 보통 한 20대 한 중반 정도부터 서서히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도 꾸준히 보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숙련되는 과정이 한 20대 중반부터 많이 쌓여지면서 자신감도 붙고 30대쯤 되면은 이제 오히려 뭐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도 되고요. 뭐 이론적으로도 이제 30대부터 발달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조이서는 이제 ENTJ인데 ENTJ의 3차 기능이 외향 감각이고, 이 외향 감각을 나름 잘 쓰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박세로이 가게에 많이 도움을 준 거죠. 이게 이제 뭐 만약에 조이서가 ESTJ라고 한다면은, ESTJ였으면은 부기능인 내향 감각이 부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조이서가 사용하는 그런 감각은 내향 감각적인 얘기는, 표현 방식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내향 감각이었다면은 뭐 어떤 가게는 얼마였고 무슨 맛이었다, 그러므로 여기도 이 맛과 이 가격으로 해야 된다 라던가, 뭔가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기록을 토대로, 명확한 경험을 토대로 그걸 근거로 막 설명을 해줄 텐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 동네 뭐 아니면 뭐 이 가게에 뭐 이렇게 그냥 그 상황에 맞는 전반적인 걸 바로바로 캐치해서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내향 감각보다는 외향 감각 기능에서 보여지는 방식이거든요. 외향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 지금과 어울리는 거, 바로바로 아웃풋을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박세로이 가게에 가장 적합한 것을 그냥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외향 감각을 썼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ESTJ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향 감각을 쓰는 유형이 또 몇 가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ENTJ 3차 기능이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성공이나 성취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효율을 내고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내칠 수 있다라는 마인드예요. 물론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다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물론 뭐 본인 말하기로 소시오패스라고 말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어쨌거나 감정 기능보다 사고 기능이 월등하게 중요시 여기는, 본인 스스로도 중요시 여기고 절대 자기는 접은 적이 없다는 걸 늘 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예 그냥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런 스타일은 외향사고형이라고 보기가 쉽거든요. 외향사고형,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결과물을 내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향사고도 쓰면서 외향감각도 쓴다, 그것도 굉장히 잘 보여진다라고 하려면은 ENTJ가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ENTJ 부기능인 내향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냐?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박세로이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되게 장기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놓고 미리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해요. 이 짝사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몇 년 동안은 이 사람 옆에서 도움이 돼야 될 거고, 나는 그럼 언제쯤부터 내 마음을 드러내야 되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미리미리 딱딱 그려놓고서 아주 그 빈틈없는 정확하게 딱 저격을 하듯이 그림을 그려놓고서 이 그 사고 기능을 쓰는 거죠. 이 그림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은 내향직관형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능이거든요. 몇 년 앞을 내다보는데, 그 박세로이가 쓰는 그 직관은 외향직관이라고 한다면 왜 조이소가 쓰는 직관은 내향직관이라고 할 수 있냐면, 박세로이의 직관은 그 단계 과정이 많이 생략돼 있고 그 자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직관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원양어선에 가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번뜩번뜩 이어서 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고, 내향직관이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원양어선을 타서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얼마를 모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뭐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았던 금액은 어떻게 하고, 뭐 원양어선으로 모은 금액을 어떻게 해서 가게를 어떻게 차려서 점포를 몇 개로 늘려나가고, 그러면 한 몇 년 후에는 뭐 어느 정도 매출액을 유지하고, 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나가서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될 거고, 그리고 메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타겟팅을 하고, 이런 그 세부적인 것까지 머릿속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이것이 또 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굉장히 또 걸러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꼼꼼하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박세로이는 전혀 그런 면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돈 많이 모아서 건물 하나 차리고 어떻게든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면 저 장대희 사장 내가 언젠간 이길 수 있을 거야. 난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거야. 최고가 되겠다는 먼 그림은 그려놨지만 그걸 도대체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정교함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향직관은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요. 내향 기능 자체가 외부 세계에 바로 아웃풋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조이서처럼 내가 여기서 몇 년 정도 일을 하면은 뭐 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내가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표현하면 적당할 거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 가게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내가 이만큼의 그 매출에 대한 지분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되고, 그리고 뭐 어머니를 설득할 때도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머니가 뭐 어쨌거나 지금은 뭐 슬퍼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잘해서 잘 보여주면 언젠가나 어머니도 납득하실 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이고 꼼꼼하게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빠르게 돌려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향직관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ENTJ로 설명하기가 가장 적합해요. 네. 그러면 같은 왜 조이서는 애니어그램 8번이고 박세로이도 8번으로 봤는데 왜 좀 둘이 또 다르냐면은, 조이서는 그 8번의 에너지를 자신의 자신의 결과적으로는 안정이죠. 이게 뭐 돈이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쌓아가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래서 사회적 본능도 있을 수가 있어서 자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SNS 스타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박세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얻고 뭐 또 돈도 얻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춰 나가는 거, 즉 그러니까 힘이 될 만한 거, 돈이랑 뭐 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쪽이라서 자기 보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 박세로이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완전 꽂혀서 복수하는 것, 일단 그것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게 성본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같은 8번이라서 둘 다 뭔가 본능적이고 뭔가 동물적인 느낌, 그런 강렬한 느낌이 잘 느껴지는 캐릭터들이죠. 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드라마에는 8유형하고 3유형이 많이 나오면 정말 재밌어요. 둘 다 공격형이라 그런지 되게 강렬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면이 되게 자극적이라서 초반에 이제 스파크를 올리기 좋은 그런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이서는 날개가 7번인 거죠. 박세로이는 날개가 9번인 거고, 9번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두루뭉술하게, 우직하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쭉 사람들을 웬만하면 그렇다고 뭐 꼭 끌어안는 것도 아니에요. 9번이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패시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조이서라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지를 많이 생각을 해서 전략을 잘 수립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7유형으로 본 거죠, 날개를. 그래서 조이서는 ENTJ 8W7 자기보존 사회적 본능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본 캐릭터가 장근수였어요. 일단은 MBTI는 ISFP고 애니어그램은 EW1 성자로 보고 있는데요. ISFP 캐릭터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때 여자 ISFP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남자 ISFP는 드라마에서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너무 특별한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ISFP 남자는 워낙 모난 거 없이 그냥 두루뭉술한 그런 성품이니까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최승권도 저는 ISFP로 봤는데요. 최승권도 좀 욱하는 성격만 빼면 되게 평범한 사람이죠. 약간 쑥맥 기질도 있고, 기본적으로 ISFP는 좀 약간의 숙기가 없어서 약간 남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면서 여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한 캐릭터거든요, ISFP들이. 제가 그래요. 어쩔 땐 짐승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여자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장근수라는 캐릭터처럼 이런 이제 그것도 애니어그램 2번 유형으로 보여지는 남자 캐릭터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간만에 저하고 매우 비슷한 느낌을 주는 캐릭터여서 흥미롭게 봤어요. 장근수라는 캐릭터는 조이서를 계속 좋아해서 잘해주고 있는 그런 캐릭터였죠. 약간 호구였죠. 예. 근데 호구인데 정말 그냥 무던하게 옆에서 그냥
필요한 것만 챙겨주는 그런 호구였어요. 그냥 뭐 SNS에 무슨 글이 올라오면은 너 뭐 한강 가 있을 줄 알았다 하고서 오토바이 끌고 한강 가서 태워주고, 약간 그냥 스스로 이용당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자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죠. 이유형이라면. 그렇게 해서 계속 이용당하는 것도 언젠간 이용당하다 보면 내 진심 알아주겠지, 언젠간 나한테 사랑이 오겠지, 아마 그런 바람으로 계속 호구짓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되게 안타깝게도 조이서는 결과적으로 장근수에게는 마음이 정말 1도 없었죠. 아마 조이서 눈에는 장근수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세로이 같이 강렬한 사람을 좋아했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장근수는 드라마에도 나온 것처럼 애송이, 정말 무매력인 것처럼 나왔는데, 뭐 매력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런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뭐 매력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EW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조이서를 대하는 태도에서 충분히 이유형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유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굉장히 외향적이고 말 많고 뭔가 꼬시는 거 잘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이유형도 되게 많아요. 특히 내향형 이유형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내향형 이유형들은 뭐 이렇게 말로 많이 표현하지 않거나 수줍어하거나 뭐 그럴 거라서 앞에서 이렇게 막 대놓고 뭐 이렇게 매력을 어필한다거나 누굴 꼬시는 걸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근처에 맴돌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 챙겨주려고 하지.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 마초남이라든가 그런 뭐 남성 편력이나 여성 편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꼭 이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날개를 1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장근수라는 사람은 또 굉장히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시해요. 예의를 좀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조이서에게 막 자기를 어필한다기보다는 조이서를 되게 존중하면서 그냥 근처에서 그냥 도움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의 전략인 거죠. 자신이 그래도 존재 가치가 있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잡아서 잘 자리 잡고 전략을 취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만 조이서한테 안 먹혔을 뿐인 거죠. 성자라고 어제 하위 유형을 생각한 것이, 성적 본능이, 이유형 성적 본능이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뭐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인물이 된다든지, 그냥 보통 무난한 매력적인 남자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장 무난하게, 가장 그리고 정석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좋아하는 거를 아예 그렇다고 티 안 낸 것도 아니에요. 다 티낼 거 다 티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 이유형 성보는 이제 상대방과의 연결, 사랑, 유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이서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주면서 나름대로 어필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이서도 알고 있었던 거고. 드라마 보시면서 장근수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조이서를 안 좋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다면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되게 놀랍네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대놓고 좋아하는 거 다 티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캐릭터가
드라마에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 공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바보 같고 그랬어요. 저는 저라면 이제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2번이 아니신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자신 있진 않아요.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모르게 또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게 애니어그램의 고착이고 그래서 애니어그램이죠. 그리고 이 캐릭터가 재밌는 게 이제 나중에 가면 성격이 완전 180도 변해버려서 되게 무서운 사람처럼 되는데 그거 되게 연기하는 거 티 다 나잖아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 그 상대방 조이소를 어떻게 하면 나는 가질 수 있을까? 거기서 오는 증오심이랑 질투심 그리고 자기에 대한 연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 의거해서 자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장근수가 극 중에서 포기만 하던 내가 처음으로 날 위해서 선택을 했어. 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던지고 여기에 있다고.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제 뭐 약간 이유형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만 바라보고 너에게 호구처럼 정말 많은 걸 해줬는데 너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다 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게 뭐 약간은 보면은 이제 8번 방향으로 후퇴했다 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의식 수준이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중반 이후부터는 장근수가 좀 많이 삐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다른 유형들도 뭐 이제 상처받고 삐뚤어지면은 후퇴 방향이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낮은 레벨로 내려가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장근수라는 사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마연이한테 그런 모질게 했던 것도 사과하러 가고, 또 이제 박세로이라는 사람도 용서를 하죠. 너는 애송이니까 뭐 괜찮아 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장근수라는 사람이 본심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너답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삐뚤어져도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형이 가끔 이제 의식 레벨이 낮아지고 또는 8의 방향으로 이렇게 후퇴의 방향으로 가도 그 사람답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모든 걸 다 포용해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냉혹하고 현실적이고 무서운 사람이 됐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서. 그래도 조이서의 마음도 중요한 거니까 억지로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아해봤자 좋을 것도 없고. 아무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수아 캐릭터는 ESTP인가 ESFP인가 아직 뭐 그것까지는 명확하진 않고요. 3W4 사회적 본능, 자기보존 본능으로 보고 있는데 오수아는 솔직히 저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안전과 안녕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게 보통의 사람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박세로이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었던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가 제일 우선이었던 사람인 거고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박세로이 같은 사람도 너는 너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돼 라고 말을 한 거고 그런 말도 당연히 이해가 돼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오수아에게서 매력을 못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저는 그런 스타일은 매력을 전혀 못 느낄 것 같은데 박세로이는 참 신기한 게 매력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박세로이가 정말 진정으로 오수아를 사랑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관성에 의해서 좋아한 건 아닌가. 처음에 이제 꽂혔잖아요, 오수아한테. 도대체 왜 꽂혔는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에 반해서 꽂힌 거긴 한데, 그게 오수아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한번 꽂힌 걸로 그렇게 몇 년, 10년 동안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진정으로 박세로이가 사랑한 것은 조이서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오수아를 정말 마음으로 정말 관찰을 하고 열심히 살펴서 좋아했는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됐어요. 아무튼 오수아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었던 캐릭터여서 이렇게 유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서. 아무튼 그래요. ESTP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략 수립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굉장히 빈틈없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장대희라든가 조이서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도 논리적인 면에서 아주 더 섬세하고 세밀하고 그걸 또 굳이 막 티내지도 않고,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세밀하게 논리가 다 짜져 있는데 이걸 절대 굳이 발설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향 사고형이 아닐까라고 봤어요. 감정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논리적으로 전략 수립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형도 사고 기능을 쓰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ESFP라고 보면 3차 기능이 외향사고긴 한데, 외향사고는 그렇게 막 세밀하고 치밀하게 논리를 수립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수아의 논리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훌륭하고 순발력도 괜찮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조이서도 물론 날카로운데 조이서를 오히려 한 방 더 먹이는 느낌? 충격을 줘버리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신고한 게 아니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거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오히려 내가 신고한 거 맞아 라고 말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오수아의 삶은 자기 감정에 전혀 충실했던 것 같진 않거든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충실했던 사람이다라고 봐요. 감정적으로 충실했다면 박세로이한테 충분히 어필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라든가 아니면 꼬시려면 정확하게 꼬시든지 약간 애매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전략 이런 거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ESTP 쪽이 좀 더 ESFP보다 맞는 것 같고, 외향의 그런 에너지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J야 아니냐라고 보면, 만약에 이 J였으면은 사고 기능을 쓴다면 외향사고이기 때문에 외향사고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너무 치밀하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저격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장대희 회장을 논리적으로 오히려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이고, 장대희도 그런 오수아의 능력을 캐치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장대희로 넘어가면 ENTJ 8W9 자기보존 사회적 본능. ENTJ니까 조이서 ENTJ하고 동일하게 본 거죠. 근데 둘 다 8번이어가지고 두 호랑이가 정말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드라마 자체가 거의 조이서
박세로이, 장대희가 이렇게 셋이서 8번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 세 명의 호랑이가 정말 으르렁으르렁하고 싸우는 그런 드라마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박세로이는 약간 좀 무식한 느낌이 있었고, 조이서가 정말 큰 힘을 가진,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그런 호랑이였던 것 같아요. 장대희도 굉장히 강한 호랑이인데, 장대희나 박세로이나 이제 9번 날개를 사용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조금 약간 묵직하고 차분한 느낌이 강하다면은, 조이서는 좀 더 스피드하고 원숭이 같은 전략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장대희는 ESTJ나 ENTJ로 누구나 좀 쉽게 보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ESTJ나 ENTJ 둘 다 이제 사업가형으로 많이들 보잖아요. 근데 하필 저는 ENTJ로 본 이유는, ESTJ라고 한다면 그냥 요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백종원 씨처럼 그냥 되게 맛에 정말로 일가견이 있고, 그런 맛 평가나 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서 치밀하게 할 것 같은데, 장대희가 물론 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드라마에 나오진 않았는데, 박세로이를 공격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아들 이제 장근원을 가르치는 방식이라든가, 뭐 조이서를 이제 영입하고 싶어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큰 그림을 보면서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ESTJ 같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꼼꼼하게 치밀하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랬다면은 아들을 뭐 굉장히 세상에서 그 인정하고 안정적인 어떤 뭐 학교를 보낸다던가 수업을 받게 해서 뭐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킬 거고, 조이서를 그렇게 쉽게 영입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아무리 패기가 넘치고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영입하려고 하진 않을 거고요. ESTJ라면 확실히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검증을 하면서 뽑는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방식이라든가 자식을 가르치는 방식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 나름대로 되게 치밀하게 그 생각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이서처럼. 그래서 ENTJ라고 생각이 됐고요. 보통 ESTJ들이 하는 사업이면은 되게 요식업 쪽이고, 뭐 ENTJ라고 한다면은 뭐 IT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무슨 장대희 회장은 요식업을 하다가 요식업에 집중하는 사람처럼 하질 않았어요. 박세로이를 공격하는 방식이 이렇게 뭐 박세로이를 공격하는 방식 중에 뭐 투자자를 보내서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투자를 철회하는 방식이라든가, 아예 건물을 그냥 확 사버린다든지, 이런 부분 너무 무모하잖아요. 그 박세로가 운영했던 그 포차가 잘 된다고 해서 그 건물을 산다고, 그게 얼마나 그 이해타산이 안 맞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가 정말로 정말 장사가 잘 될 만한 공목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이 가게에서 뭔가 뭐 다른 가게를 차려도 괜찮은지, 그 가게를 뺏어도 괜찮은지, 이런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검증하고, 정말 2번, 3번 검증해가면서 일처리를 했을 텐데, 정말 그냥 대인배 큼직큼직하게 그냥 건물 사버리자, 어떻게 뺏어버리고, 야 투자 줬다가 철회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ENTJ들이 할 만한 그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ENTJ로 분석을 했고요. 나머지 유형들은 인물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장근원은 뭐 그냥 너무 그냥 쉬울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도 ESFP로 보기가 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더 길게 말할 건 없을 것 같고, 애니어그램은 3WE라고 생각이 돼요. 가슴형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근원은 계속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또 장근수에게서
그 어린 장근수를 때리기도 하고 질투를 너무 많이 하고 오수아한테 끊임없이 애정 공세를 하는 부분들이나 또 아버지 장대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나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강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잘 알고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승권 그 조폭으로 나왔던 부하 직원 최승권은 ISFP 8W9 유형으로 보여주고요. ISFP니까 이제 평소에는 굉장히 존재감도 크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ESFP일 수도 있어요. 최승권이 조금 헷갈리는데 좀 그냥 느끼기에 인상이 ISFP에 더 가깝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됐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었는데 한 번씩 이제 분노 조절이 힘들 때 그럴 때 한 번씩 한 방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8W9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연이는 뭐 사실 관심 있게 보진 않아서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최승권하고 케미가 굉장히 잘 맞았고 네, 되게 비슷한 두 사람이 되게 비슷한 방식 여러 가지 뭐 인식하는 거나 판단하는 방식이 비슷했던 것 같아서 ESFP 아니면 ISFP일 수도 있어요. 마연이도 둘이가 좀 비슷한 면이 많아서 ISFP랑 ESFP도 딱 보면은 비슷하고 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SFP는 맞다고 생각을 했죠. 마연이의 애니어그램은 생각을 잘 안 해봐서 좀 어렵네요. 그냥 가슴형 아닐까? 좀 그 정도 생각은 들기는 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에 좀 아무래도 정체성도 그렇긴 한데 그런 거에 계속해서 고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가 너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는 없어. 이런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체성을 고민하는 가슴형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